자, 안녕하세요. 비스텔란입니다. 오랜만에 또 매장에서 또 촬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테이블에 여러 좀 스케이트가 나와 있죠.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카본 스케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가운데 모델 빼고는 다 카본 스케이트고요. 뭐 제가 신었던 것도 있고 못 신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신고 있는 하드 타입, 자 중앙에 보이는 프리스타일 M1 제품과 이 카본 스케이트 차이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드부츠와 이 카본 스케이트 차이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큰 차이점은 뭐냐? 일단 비싸죠. 가격 차이 무시 못합니다. 보통 하드 타입 이런 이제 80mm나 76mm 사륜 구조를 갖춘 이 하드 타입 부츠는 뭐 저가형이 뭐 한 20만원 정도부터 비싸기는 뭐가 제일 비싸지? 자, 롤블 엣지가 가장 비싸죠. 아마 한 40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나한테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장비로 입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40~50만원 이상 쓰실 수 있다면 카본 스케이트까지 한번 고려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카본에도 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물론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신었던 카본에서는 되게 발의 압박 이런 거 약간 좀 딱딱함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수를 크게 가자니 발에 공간을 주는 거는 또 제 기준상 좀 허락지 않고요. 발에 그래도 좀 밀착감이 있으면서 맞는 사이즈로 신게 되었는데 그래도 좀 발이 아픈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가 요 모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이전보다 분명히 편해진 건 사실인데 지금 편하게 신고 있는 스케이트를 신다가 다시 이걸로 신어 보려니까 역시나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발이 편하면서 너무 성능적인 것을 좀 극대화시킨 그런 제품보다는 그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발이 편한 게 저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드부츠와 카본 스케이트의 차이점은 일단 가격대라는 거 한번 이제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당연히 가격 상승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이런 부품 뭐 이너 재질, 그 다음 뭐 프레임, 휠, 베어링 등등 이런 것들이 상급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확실히 그런 부분은 비싼 스케이트가 좀 더 이런 버클의 이렇게 사용감, 딸깍딸깍한 이런 버클의 사용감이라던가 뭐 파손시 쉽게 뭐 교체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좀 높은 등급의 베어링, 거기에 걸맞는 이제 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자,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성능적인 부분. 자, 카본 스케이트를 신었을 때 이제 무언가 뭐 더 잘 된다는 그런 느낌들, 슬라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요, 뭐 카본 스케이트 신었다 해서 뭐 안 되는 기술이 뭐 된다던가 뭐 그러진 않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으십시오. 좀 더 카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된, 자, 이너 속부츠와 하드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보다 자, 일체감 있게 일체형 부츠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발의 발등을 좀 더 견고하게 잘 감싸고요. 그만큼 이래 유격 없이 내가 원하는 동작을 좀 빠릿빠릿하게 따라오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일체형 부츠다 보니까 보통 이제 휘트니스, 자, 요거보다 자, 요런 제품들보다 훨씬 말랑한 천으로 되어 있는 휘트니스 보시면, 자, 손으로 누르면 쿡쿡 들어가죠. 자, 하지만 카본에 사용한 그런 훅훅 들어가지가 않아요. 보면 이렇게 다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YJS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그 하드에 버금가게 많이 딱딱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말랑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뭐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휘트니스 마냥 발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이라는 무게감을 잘 못 버티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휘트니스랑은 또 비교 불가할 정도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스케이트를 볼 때 유심히 보는 이 커프의 높이와 이 커프가 우리 발목을 얼만큼 잡아주는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역시 또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해요.
보통은 하드 타입 제품들이 좀 잘 잡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뭐 롤러블레이드 엣지, 그 다음에 뭐 세바 시리즈들을 보면 발목을 좀 많이 잡아서 저는 그런 모델들은 80mm보다는 110mm급이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계속 하드 타입에서 M1 추천한 이유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발목의 유동성을 확실히 좀 잘 쓸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하드 부츠 못지않게 피트니스랑 비교 불가고요. 거기에 버금가게 조여주면 발목도 잘 잡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단 카본 스케이트 하면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벼움, 무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가벼움에 대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볍진 않아요. 제가 뭐 무게를 한 번씩 다 재봤었고요. 보통 뭐 YJS나 뭐 다른 뭐 세바 그때 이고르도 그렇고, 이고르는 세바는 좀 기본적으로 무게감이 좀 있던 것 같았습니다. 무게가 좀 있는데 그 하드 부츠에서 크게 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100, 200g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본을 너무 얇게 제작하고 만들면 가벼울 수는 있으나 또 이렇게 내구성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이 또 너무 가볍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본 스케이트가 이런 하드 부츠처럼 이런 딱딱한 이런 겉면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좀 외부 마감이 이제 드러나 있는 구조죠. 가죽 같은 이런 부분들이, 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보자가 좀 너무 자주 넘어진다. 그리고 좀 성향이 막 급하게 타신다, 막 이렇게 과격하게 타시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지거나 이래야 되면 외부 손상도가 눈에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 중급 정도 실력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안전하고 좀 차분하게 스케이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카본 스케이트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 짧게 카본 스케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인라인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